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충격입니까? 기장 땅이 네. 평당 9,4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거의 1억. 네. 네. 와. 거의 이거는 땅값만은 또 이제 좀 따져봐야 되지만 네. 최근에 2024년 기준 해운대의 호텔들이 평당 1억 2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기장이 평당 이제 9,400에 거래가 됐다. 네. 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바닷가 쪽이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해운대에 이제 거래됐던 거는 좀 바다 조망이 잘 안 나오고, 네. 이런데 여기는,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 오션 테라스입니다. 네. 그래서 로드뷰를 보시면 이제 요거고요. 여기에 이제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키워서 이렇게 보면요. 네. 이야. 전 객실이 거의 오션뷰가 이렇게 보이고요. 오션뷰네요. 예, 여기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공사하는 게 또 그 반얀트리죠. 반얀트리 해운대. 이제 기장이 생기지만 이름은 반얀트리 해운대점이고 아무래도 힐튼 호텔이라든지 반얀트리 이런 세계적인 호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싼 가격인데도 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또 가치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대지가 199평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땅이. 그렇죠. 왜 2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약 200평이고 건물이 이제 1109평.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건축이 되었다 보니까 요즘 대비는 건축비가 조금은 더 싸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보면 저는 여기를 좀 하이엔드급으로 좀 좋게 지었댔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했을 때 조금 후하게 써서 800만 원 평당 8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1109평 곱하기 평당 800만 원 하면 한 88억 7,200 정도. 그러면 이게 평당 이제 전체 금액이 187억 정도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땅값이 대략 100억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100억 나누기 199평 하면 평당 5천만 원대 정도. 네. 그래서 토지는 평당 5천만 원대. 그래서 199평 대략 100억 정도 네. 거래됐고 건축비는 제 생각엔 한 80억대 정도 네.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전체 18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위력적인 게 200억 가까이를 받아줬다는 게 사실 여기가 연활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어촌 마을이었는데 역시 바닷가는 위상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럼요. 예, 진짜 투자로는 바다 일선, 영구 조망 이게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이제 20대 때부터 이렇게 15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 가장 저도 아파트 경매부터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최근 들어서는 또 상가 거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뭐니 해도 바닷가 땅이 정말 진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옛날 모습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22년도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냥 뭐 횟집이었겠죠. 네. 이런 거. 네, 요렇게 그냥 횟집 사가지고요. 2010년도 모습이고, 한 18년도. 리모델링 좀 하고. 큰 차이 없죠. 네. 21년도. 이제 지어집니다. 지으면서 이제 준공이 22년도니까 맞죠? 네. 19년도 이래 사서 이제 21년도 공사하고 22년도에 이렇게 완공하고 네. 이때 막 꽃도 화환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22년도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참 바다 일선은 솔직히 용도 지역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아리는 상업지가 위쪽에 있거든요. 네. 여기가 공용 주차장도 있고 상권도 여기가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땅값은 여기가 더 비쌉니다. 네. 보면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뷰 자체도 훨씬 이쁘거든요. 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뷰. 네. 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뷰가 우측 뷰를 볼 겁니다. 상업지 상업지 뷰. 일부. 원래는 상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해물촌이 이쪽에 세팅되어 있거든요. 네. 유동인구는 여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긴 한데 뷰 자체가 여기가 좋다 보니까 호텔이나 식당들이 또 조용하게 여기서 또 이용하는 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훨씬 이쁘단 말이에요. 실제 가서 보면 공용 주차장도 있고 이런 데도 뭐 뷰도 이쁘고. 네. 요런 쪽. 최근에 여기도 지금 원래 촌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어졌더라고요. 와.
요거네. 와. 요거고. 네. 그리고 요 빈 땅도 풀빌라 지금 지어져 있는데 여긴 안 나오네요. 네. 여기 하나 더 지어져 있어요. 저기 제가 빨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카카오맵이고 여기죠. 우클릭 주소 보기 해서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로드뷰 업데이트가 네이버가 빠를 때가 나오네. 있어 빠를 때가 있고 예. 그래서 익수에서 짓고 있네요. 짓고 있는 익수종합건설에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야, 참. 이 연화리 쪽으로 참 불경기라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좀 스톱돼 있는데 네. 여기 관광지는 오히려 땅을 사서 그렇죠. 짓고 네. 거래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신고가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 동네 시세를 좀 알려드리면 이제 요 동네 시세는 시세 보는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가 기장 땅을 하고 싶다면 해운대, 광안리 기장 땅을 하고 싶다면 이 법칙을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운대가 100이라면 해운대 주로 이제 제일 비싼 데가 구남로거든요. 네. 왜냐면 해변가는 땅을 못 사기 때문에 네. 구남로를 이제 부산은 1등으로 잡아야 됩니다. 해변 땅 1등. 그래서 2등이 이제 여기 광안리가 가는데 여기 구남로와 광안리가 시세가 거의 비슷해요. 한 90% 수준까지 이제 쫓아 올라왔거든요. 여기 일선이 여기 구남로 땅값과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정이 해운대의 약 50% 정도 수준. 50% 수준까지 쫓아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구독포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수마을 있죠. 네. 공수마을, 구독포, 동안마을. 예, 그다음 동안마을, 그다음에 여기 연화리, 그다음 대변 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송정해수욕장의 40%에서 60%. 그러니까 반값에서 조금 밑에나 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야, 그럼 최근에 송정이 1억 5천일 거래가 돼버렸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는 7,500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역사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가 1억 할 때, 네. 1억에서 1억 2천 할 때, 네. 이제 송정이 여기가 1억에서 1억 2천 할 때 송정이 6천 정도 했거든요. 6천 정도. 그러다가 해운대가 2억에서 2억 5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송정이 1억 2천 대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1년도예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 22년도에 22, 23 해서 불경기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가 6천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떨어졌는데 3천대 있죠. 2천 중후반에서 3천대는 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2년, 23년도에는 2,500에서 3,000대 급매물이 나오는 거는 나는 좀 더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더 빠질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계약이 돼버리대요. 그러면서 24년도 초, 23년도 말 여기까지는 3,000 이하는 다 없어지거나 가격을 올려버리고 네네. 지금은 한 3,000 중반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예. 왜냐면 이게 떨어지려면 예. 이제 결국에는 얘 녀석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요 송정이 떨어지거나 네네. 요 녀석이 올라야 되는데 송정이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올라갑니다. 이게 부동산 법칙이에요.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아는데 그러면 해운대가 빠져야 돼요. 해운대가 빠지고 송정이 빠지고 여기가 빠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해운대가 버티고 있죠 지금. 네. 송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 위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송정 1선은 여전히 비싸요. 1억대에서 1억 5천까지 거의 하기 때문에 땅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구독포 그다음에 여기 또 말씀드렸던 공수항. 공수항 이제 리 이름으로는 시랑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연하리, 그다음 대변리, 네. 그다음 이제 죽성리, 그다음 여기 일광. 예. 여기도 같이 움직입니다. 일광까지. 네. 그다음에 오면 여기 이제 뭐 대형 호재가 발표 났죠. 네. 여기도 이제 호재가 탁 터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시세는 크게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매 나오는 것들, 혹은 조금 오른 것들, 여기까지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산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다 일선 라인들이 있죠. 네. 여기 임랑, 그 다음에 나사리까지. 저는 완전 퍼져 올라가. 네, 여기 간절곶까지 딱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간절곶 넘어가서는 이제 가격이 확 싼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가격이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괜찮고 요 위로는 가격을 확 싼 거를 봐야 된다. 근데 여기가 시세가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저는 투자로는 너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작점을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냥 내장부터 봐야 되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평당 9천만 원대 거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 뒤로 이제 뭔가 신호탄을 쌓아줬다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가 실질 금리는 조금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5.5%대입니다. 5%대. 5%대에서 6% 조금 안 하거든요. 네. 옛날에 7, 8%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시중금리는 조금 빠졌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급매물이 많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 항상 고민이 이렇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면이나 연산동의 꼬마 빌딩 같은 걸 사가지고 내가 월세를 좀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이런 이제 기장 쪽에 땅을 사서 월세가 안 나오는데 이자를 주고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 이러는데 사실 딱 명확합니다. 시세 차익을 보려면 기장 쪽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좀 받고 싶다 하면 도심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보면 점포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막 평당 7천씩 이라잖아요. 네. 와, 저는 그러면 약간은 조금 한 타이밍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좀 쉬었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7천대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천대가 뭐 1억 4천, 2배가 되는 것보다는 요런데 이제 뭐 3, 4천, 4, 5천대가 네. 1억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더 빠르죠. 이렇게 좀 예.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가 찍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포함해서 9천이 됐지. 고 땅값만 하면 5천이지만, 근데 땅값 5천 또 찍어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 그러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시세가 이제 3천에서 6천 가다가 꺾였댔잖아요. 네. 그래서 5천 수준으로 저는 이제 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죽성 1강 이렇게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급매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들어서 급매물이 급속도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탄을 보고 좀 뭔가 액션을 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가 또 바닷가, 급매물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상가 스터디가 있죠. 네. 여기 캠프 부동산 스쿨 이렇게 오시면 여기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아니면 고정 댓글에도 제가 남겨드릴게요. 이제 신규 강의 답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빌딩의 신 이제 특강이 있고 좀 기대되는 맞죠 특강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상가 스터디 해서 7월 1일부터 6주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6주 과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창이 좀 늦어서 안 뜰 뿐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신규 강의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